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UCS를 여기다 맞추셔도 좋고 여기다 맞추셔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여기는 20mm고 여기는 10mm, 그 다음 이 아래 10mm. 자, 렉탱글 끝에서 맞춰볼까요? 골뱅이 40,30. 자, 이동하기. 다시 한번 이동하기. 자, 이 방향으로 10mm면 충분합니다. 자, 돌출하기.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자, 익스트루드. 자,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자, 그 다음 방향 돌립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라인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아래쪽으로 10mm만 내립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그 다음 트림. 프로젝트를 뭐 UCS로 놓으면 조금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라인. 자, 여기까지 쭉 그려놓고, 그 다음 이번엔 조인을 안 쓰고 P-에디트 쓸 겁니다. P-에디트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조인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돌출하기 여기 끝점까지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또 바닥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UCS가 이렇게 바닥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UCS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UCS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자, UCS 지금 보시면 제가 UCS 이렇게 맞춰놨죠. 여기다 맞춰놨죠. 근데 UCS를 이렇게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맞춰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Z축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는 UCS를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놨을까요? 돌출이 마이너스잖아요. 왜 이렇게 놨을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습관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게 이게 X축, Y축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런데 UCS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사용하던 방향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UCS는 늘 내가 사용하던 방향을 플러스로 맞춰놓고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바닥에다 사각형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X, Y 이렇게 잡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X, Y 이렇게 잡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X, Y 또는 X, Y 뭐가 편할까요? 이제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UCS를 원점 X방향, Y방향. 자,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죠? 다시 봅시다. 렉탱글. 아니, UCS 원점 X방향, Y방향. 그러면 플러스죠. 렉탱글. 그러면 골뱅이 30,20 되네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UCS를 내가 작업하기 유리하게 자꾸 바꿔버릇하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돌출하기. 자, 이쪽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Z 방향이 이쪽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다이나믹 인풋 쓰시는 분들 계시죠? DYN. 지금 저는 커서 옆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F12키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그냥 쓰셔야 돼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지금 40 그대로 40 써볼까요? 그럼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출돼 버리죠. 다이나믹 UCS 쓰시는 분들은 커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합니다. 커서로 움직인 방향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이나믹 UCS를 쓰는 이유가 조금 더 작업을 쉽게 해주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다시 익스트루드. 저는 다이나믹 UCS를 안 쓰니까 마이너스 40. 자, 서브트랙트. 그러면 이와 같이 작업이 끝납니다. 자, 끝내보시죠. 자, 이번에는 UCS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쓰도록 하죠. UCS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렉탱글로 갈까요? 자, 라인 옵셋 20 30 여기가 아니죠. 옵셋 30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필렛 다시 라인. 이걸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셔도 좋고, 그러면 이거 조인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고 조금 잔머리를 굴리면 P라인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그리면, 자, 여기는 폴리선이죠. P 에디트 한 다음에 그냥 조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20 서브트랙트 A 도형 엔터, B 도형 엔터.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바닥에다가 놓고 골뱅이 70, 2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다시 돌출하기 10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그 다음 서클 여기 꼭지점에서 20 서클 반지름 10 서브트랙트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4번 모양.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음은요. 재밌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먼저 슬라이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3포인트로 하셔도 돼요.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슬라이스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2포인트로 슬라이스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계속 3포인트 했잖아요. 2포인트요. 자, 위치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40mm 되는 지점이네요. 라인 40mm. 자, 이 부분이네요. 아, 40이 아니구나. 30이구나. 자, 라인 여기서, 자, 이 방향으로 30mm. 이렇게 생겼네요. 슬라이스 객체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나물 부위 클릭. 자, 그럼 지금
선택하고 첫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 그 다음 남을 부위. 인식을 못하네. 그럼 키포스, 슬라이스, 원점, 그리고 남을 부위 여기. 얘 인식 못하네. 원점, X방향, Y방향, 슬라이스, 네. 첫 번째, 두 번째, 남을 때 여기. XY면에서만 일어나네요. 자, UCS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2포인트로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시죠. 기왕 UCS를 맞춘 김에, 서클도 그려보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20mm네요. 여기에 중심점이 있네요. 서클, 반지름 10mm. 돌출하기. 자, 마우스로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구멍이 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하는 방법, 또는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아래로 돌출하는 방법. 이건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UCS가 맞춰져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보죠.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골뱅이 70,20 돌출하기. 자, 미드포인트 중간점까지 숫자를 안 쓰고 쓰는 거죠. 중간점이 20이니까 그냥 쓰는 거죠.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자, 모양이 만들어졌군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자르냐면 UCS를 맞춰도 되는데 UCS를 맞추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슬라이스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아니, 여기서 10mm 라인, 여기서 10mm 여기죠? 다시 여기서 이 방향으로 30mm 여기죠? 다시 여기서 30mm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잘린 겁니다. 모양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10mm, 30mm, 30mm 이렇게요. 자, 가만히 살펴보죠.
분명히 여기 이 사선 있죠. 이 사선은 얘하고 똑같은 길입니다. 방향도 같아요. 보세요. 복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딱 일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도 얘하고 평행선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인 거 맞나요? 슬라이스 하시면 돼요. 슬라이스 객체 선택하고 3포인트 첫 번째 점 X방향 Y방향 남길 쪽은 반대쪽. 그럼 슬라이스 된 거 보이시나요?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가 평행선이고 얘하고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선 요렇게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슬라이스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삭제하시면 돼요. 자, 삭제해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객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배운 명령어 중에 유니온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결합하기란 뜻이죠. 유니온. 선택하고 엔터.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결합시켜 보시죠. 이 부분이요. 여기 코너에 여기 라운드가 돌아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UCS를 맞춰보죠.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렉탱글. 자, 골뱅이 마이너스 10,10 서클.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피에디트 조인 돌출하기 서브트랙트로 빼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고 언두 해두세요. 한 번만 해보시고 그 다음 다시 되돌리기 언두해서 다시 이렇게 냅둡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필렛 사용하는 겁니다. 필렛과 챔퍼가 솔리드에서 적용이 돼요. 필렛이 어떤 명령어인가요? 모서리를 깎아내는 명령어죠. 그죠? 필렛을 모서리를 깎는 겁니다. 자, 깎아내야 될 모서리가 어딘가요?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인가요?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서리가 깎이는 겁니다. 여기를 계속 이렇게 갈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필렛 그 다음에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필렛 라디어스 반지름을 물어봐요. 10 엔터.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서리도 필렛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엔터. 모서리가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필렛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여기 바깥쪽은 모서리를 깎아내는 데 비해서 여기는 살을 덧댑니다. 이 안쪽은 살을 덧대요. 자, 10mm.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더 많이 눌러보죠. 자, 이렇게요. 모서리를 훨씬 더 많이 눌러봤습니다. 이렇게요. 복잡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살을 깎아내기도 하고 혹은 덧대어서 부드럽게 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필렛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렛을 해보세요. 이렇게 10mm 뭐지? 필렛 클릭하고 엔터. 반지름 10mm. 이렇게 먼저 필렛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필렛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번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조금 어렵게 하는 방법이고, 일단 조금 더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쉽게 하고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죠. 자, 카피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UCS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렉탱글 바닥에다가 70,20 아니군요. 다시 렉탱글 70,10. 자, 돌출하기 마이너스 20. 자, 서브트랙트 다시 한번 렉탱글 70, 마이너스 20 돌출하기 10mm 서브트랙트. 자, 이렇게 일단 기초 도형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역시 투포인트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쪽이 40, 이쪽이 30이죠. 라인 40 수직으로 제가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슬라이스 투포인트예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근데 이번에는 지우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남길 거예요. 그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keep both side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유지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keep both side 그러면 이렇게 딱 두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3포인트에도 이런 명령은 있어요. keep both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죠. 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반쪽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쪽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자, 라인 이 방향으로 20,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20, 여기죠. 다시 이쪽 방향으로 10,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1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을 부위는 여기. 그러면 딱 이렇게 잘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잘라 보시죠. 이렇게 잘려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칭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썼던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대칭을 해주시면 금방 이쪽에도 나오죠. 역시 슬라이스 선택하고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기는 쪽은 이쪽.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니언 하면 돼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두 번째 방법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방법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프트라는 명령어입니다. 로프트라는 명령어인데, 로프트는 여러 개의 단면을 그려서 그 단면을 쭉 연결하여 모형을 만드는 걸 로프트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로프트는 여러 개의 단면을 쭉 연결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걸 로프트라고 해요. 원래 3D Max에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로프트는 고대 배를 만드는 선박술에서 유래된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면 편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UCS 끌고 왔습니다. 자, 렉탱글 70,10 돌출하기 마이너스 20 서브트랙트, 다시 렉탱글 70, 마이너스 20 돌출하기 10 서브트랙트. 자,
라인 여기서 40, 자 아래로 20,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다시 한번 그려보죠. 라인 자 다시 라인 40 아래로 10 다시 이쪽으로 10 2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 조인 여기도 조인 여기도 조인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라고 명령을 쓰죠. 로프트 이거 로프트 에로 FT입니다. 에로 FT 로프트는 우리나라 명령이 없어요. 단어가 없습니다. 자 로프트 그 다음에 도형을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연결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단면을 선택해 줘야 돼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3D Max 할 때 로프트로 모델링 하는 걸 직접 해볼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명령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캐드에서는 모르겠어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엔터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도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빼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거는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자 UCS를 이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렉탱글 골뱅이 40,10 돌출하기 마이너스 30 서브트랙트로 빼면 여기는 되겠고 그 다음 자 렉탱글 10, 마이너스 10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카피 그 다음 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 돌출하기 마이너스 20 서브트랙트 두 개 동시에 빼면 일단 뒤쪽 모습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이 윗면에다가 UCS를 갖다 놓습니다.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20mm 바로 요 자리가 원의 중심이죠. 서클 반지름 10mm 돌출하기 숫자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5스냅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서브트랙트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라인 자 쿼드란트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바로 여기 이 지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서 10mm까지 이렇게요. 위치가 여기서부터 1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대칭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어디냐면 바로 이 끝에서 10mm 바로 여기 카피 얘를 복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치를 여기 선 두 개를 그려 보시죠. 슬라이스요. 3포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원점 X방향 맞나? 아니군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원점 여기다 잡고 X방향, Y방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쪽은 이쪽. 다시 한번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쪽은 이쪽. 네, 모양 완성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120, 100 익스트루드 80. 그 다음 UCS 원점 X방향, Y방향 라인 아니 P라인으로 할까요? 자, 여기 이쪽 방향으로 70 마지막은 클로즈 돌출하기 마이너스 30mm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거꾸로 해야 되는군요. 다시 P라인 거꾸로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클로즈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30 서브트랙트 네. 그런 모양 나왔고요. 다시 라인을 그리고 옵셋 45mm 서클 이렇게 사선과 원이 교차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반지름 15 돌출하기 그 다음에 오스냅을 이용해서 빼기 자 서브트랙트 그러면 자, 손쉽게 작업이 되죠. 그 다음 다시 UCS 또 바꾸고 원점 X방향 Y방향 여기 필렛을 먼저 해볼까요? 필렛 반지름 10mm 이 뒤쪽에도 있네요. 여기는 1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라인 여기서 20mm 그 다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아, 필렛을 나중에 해야 될 걸 그랬나 보네요. 언더 필렛 나중에 하죠. 라인 자 여기는 20mm 그 다음 여기도 2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거꾸로 빼야 되니까 조인 거꾸로 그리셔야 돼요. 익스트루드 22mm 서브트랙트 그리고 밖으로 나왔네. 다시 서브트랙트 자 하나 뺐고요. 자 그 다음 라인 자 여기는 40mm네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조인.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갈까요? 얘를 어디까지 밀까요? 그냥 쭉 밀까요? 아니면 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더하기를 해보면 22 더하기 25 더하기 28 75mm네요.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75mm 서브트랙트. 자, 이렇게 제가 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있잖아요. 요만큼. 자, UCS. 자, 렉탱글 45mm에요. 요게 45mm. 이렇게는 25mm. 그러니까 골뱅이 25, 마이너스 45. 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 다음 유니온. 이렇게 합쳐버리면 모양 금방 만들어지겠죠. 자, 필렛 10mm, 필렛 15mm, 챔퍼. 여기도 챔퍼. 자, 보세요. 챔퍼 한 다음에 선택,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면 면이 먼저 선택이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모서리에 이웃하고 있는 이면이나 이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때 OK 누르시면 되겠고,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챔퍼가 1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 10엔터, 10엔터.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서리 전체가 다 선택이 할 수 있어요. 다른 모서리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선택 하나 하고 엔터. 그러면 모양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중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3D로.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그 다음에 PDF. 다시 렉탱글 0,0 297,210 옵셋 10mm. M뷰 4개. 여기는 탑뷰, 여기는 프론트 뷰, 여기는 레프트 뷰.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은선이라든지 이런 게 막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이드를 겁니다. 쉐이드 모드, 하이드. 그러면 은선이 다 사라집니다. 이걸 다 하이드 하셔야 돼요. 쉐이드 모드, 하이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쉐이드 모드, 하이드. 다만 여기는 쉐이드 모드를 하이드가 아니고 컨셉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그 다음에 명령어 중에 디스플레이 스타일이요. DIS 디스플레이 스타일이요. 디스플레이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 줄 게 있는데 각각의 유형이 있습니다. 얘는 와이어 프레임, 컨셉, 하이든, 히든이죠. 뭐 리얼리틱 이렇게 다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게 여기에 히든이요. 자, 히든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히든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여기 occlude ed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yes로 놓게 되면 이렇게 은선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은선 처리돼서 나와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 타입이 있어요. 라인 타입을 도트로도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점 모양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짧은 점선, 뭐 그 다음 중간 점선, 긴 선, 여러 가지 형태로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통 대시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대시를 써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축척 맞춰야죠. 그죠? MV 셋업, 스케일 뷰포트 전체 선택하고 엔터 1, 엔터 2, 엔터. 그러면 전체 축척이 그냥 맞춰집니다. 얘는 굳이 얼라인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동으로 이게 맞아요. 아까 얘는 이거 삐뚤어하게 했었죠.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테두리 다 감춰야죠. 레이어를 만들고, 자, 프리즈, 그럼 테두리 싹 감췄네요. 나머진 치수 기입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치수 기입을 쭉 넣어 보시죠. 이 과제물입니다. 보시면 중심축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Z 방향이에요. 그죠? 자, X라인 0,0. 자, 하나는 이렇게 X 방향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 0,0에서 이렇게 Z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길이가 68mm.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게 이렇게 작업돼야 돼요. UCS를 바꿀 겁니다. UCS 그 다음에 원점 X 방향 Y 방향, 그럼 바뀌겠죠. 그죠? 근데 다시 봅니다. 이렇게 UC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X축, Y축, Z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겠다는 얘기고 Z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 축이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옵셋 70mm, 트림
자, 다시 UCS Y축으로. Y축이면 이렇게 돌아가요. 마이너스 90도. 이러면 되나? 다시 언두. UCS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네. 서클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지름을 하나씩 넣으면 돼요. 지름 42, 다시 지름 58, 다시 지름 72. UCS를 원래대로 바꾸고 서클 지름 44, 지름 58, 지름 72. 자, 돌출하기 가운데 것부터. 그리고 두 개를 유니온. 결합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카피. 가장 큰 거를 복사. 그 다음 돌출하기. 12mm네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얘도 얘는 14네요. 아닌가? 68에서 똑같이 12네요. 마이너스 12.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다 따로따로죠?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유니온. 결합합니다. 그 다음 돌출하기. 다시 한번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빼기. 큰 도형에서 엔터, 작은 도형 빼고. 다시 큰 도형에서 엔터, 작은 도형 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안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얘를 먼저 빼고 얘를 나중 빼야 돼요. 그 다음 필렛. 필렛.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가 반지름이 4네요. 여기 모서리하고. 다시 챔퍼. 요 위에 모서리죠. 엔터. 디스턴스 4mm. 네, 모양이 금방 끝났네요. 이렇게 X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UCS를 회전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어서 계속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보시면 모델 뷰를 들어가잖아요. 이 과제물에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 탑뷰. 여기는 프론트 뷰. 여기는 라이트 뷰. 히든. MV 셋업. 스케일 1:2. 자, 반지름. 이걸 가져오질 못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솔리드 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져오질 못해요. 다른 것들은 다 알아서 잘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잘 가지고 와요. 이렇게 치수 같은 것도 얘가 알아서 잘 가져와요. 근데 여기 반지름 치수만큼은 못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방법은 이제 어디서 썼던 거냐면 그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베이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명령어에 보시면 from 모델이 있고 from 인벤터가 있습니다. 원래 인벤터에서 제작된 부품을 여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모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인벤터에서 이렇게 모형을 자연스럽게 다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 반지름 치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모노크롬, 하이 퀄리티의 풀베이스 A4 297-210 렉탱글 0,0에서 297,210 옵셋 10mm 레이아웃 탭 딱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정면. 자, 오케이. 여기 축척이 여기 나옵니다. 축척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히든 라인이라든지 이 형태가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건지 여기 나옵니다. 자, 오케이. 자, 보이시나요? 근데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단면 같은 거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어디 갔을까? 여기 없네. 여기 있다. 이거 아니구나. 자,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앤 스탠다드 있죠. 얘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퍼스트 앵글 있고 서드 앵글이 있습니다. KS는 삼각투상을 원칙으로 해요. 지금 퍼스트 앵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일각투상입니다. 이게 일각투상이에요. 이거 삼각투상으로 놔주셔야 돼요. 얘가 삼각투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계 쪽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건데 이거부터 맞추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불러오면 이렇게 돼요. 지금 아까는 일각법으로 불러온 거고 지금은 삼각법으로 불러드린 거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일각법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다시 베이스. 자, 오케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배면입니다. 평면이 아니고 배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래쪽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위쪽이 보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반드시 이거 하실 때는 여기서 일각법으로 맞춰놓고 삼각법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작업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